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체불가 토크로 돌아온 진행자 황보라입니다. 10월의 시작을 하나TV 대체투자자산운용 유튜브 채널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투자시장에서의 성투가 멀지 않아 보이시는데요. 어느덧 완연한 가을, 추수의 계절인 만큼 올해의 투자 상황을 되돌아보고 점검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오늘 대체불가 토크에서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전문가분을 모시고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예정인데요. 여러분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낯이 익다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홍보영 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홍보영 팀장입니다. 네, 팀장님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래간만에 뵈니까 보라 아나운서님도 훨씬 더 예뻐지신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구독자 여러분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봤습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 전에 오늘 다룰 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상업용 부동산 투자 시 꼭 주목해야 될 점들, 포인트들을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대체불가 토크 상업용 부동산 편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팀장님, 오늘도 몸풀기 질문 하나 던질 텐데요. 오늘 출연이 처음은 아니시잖아요. 예상하셨나요? 질문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네. 항상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질문 예상대로 있습니다. 제가 준비를 해왔거든요. 어떤 질문이냐면 오늘 설명해 주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장점을 딱 10글자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10글자요. 네. 주식 투자보다 위험 적음. 오, 딱 10글자네요. 정말 역시 오랜 기간 국내외 상업용 부동산 자산을 운용해온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전문가다우십니다. 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의 경우 오래전부터 국내외 주요 상업용 부동산 자산에 투자해 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 성장 산업과 거점에도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품 개발과 투자 과정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서는 거시경제 뉴스라든지 아니면 상업용 부동산 리포트 등 계속 많은 자료들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세계 경제의 트렌드를 분석함에 따라서 어떻게 상업용 부동산에 영향을 미칠지 파악한 후 선제적으로 투자 영역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럼 최근 사례를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네, 잘 아시다시피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온라인 판매가 많이 증가했고 물류센터에 대한 수요가 최근에 많이 늘었는데요. 네. 저희 회사에서도 복합 물류센터 개발 그리고 물류창고 매입 등 다양한 방법으로 물류창고에 투자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만 들어보니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인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럼 말씀 주신 물류 섹터 외에 다른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최근 주목해야 할 섹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물류센터 이외에 최근 5G가 대두되면서 빅데이터를 이용한다든지 클라우드 서비스, 인공지능 등 다양한 데이터, 대량의 데이터의 저장, 처리, 전송이 필요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수요도 많이 몰리고 있고요. 이러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많이 부각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상당히 매력적인 자산이라고 느껴지는데요. 앞으로 성장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영국의 글로벌 리서치 회사인 테크나비오의 연구에 따르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 시장은 2017년에 1,549억 달러 수준에서 매년 10% 이상의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2022년에는 2,519억 달러까지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또한 2020년 미국 상장리츠 시장에서 오피스, 리테일, 그리고 호텔 같은 다른 섹터들이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인 반면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는 32.5%의 성장을 기록하는 등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빠른 시장 성장과 높은 수익률이 기대되는 만큼 시장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팀장님. 최근 뉴노멀 시대를 맞아서 새로운 투자 관점을 갖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특히 상업용 부동산 중에서 국내 호텔에 대한 주목도가 상승하고 있죠. 관련해서 향후 전망은 어떤지, 또 주요하게 고려하시는 부분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내 호텔 부동산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해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지 못하다 보니까 수요가 많이 감소한 상황이고요. 최근 국내 여행객들의 수요는 일부 회복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국제 간
대한 교류라든지 방문객 수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현재 호텔 부동산에 대한 투자 수요도 감소한 상태이고 가격도 조정을 받은 상태인데요. 네. 위기를 기회로 보는 시점에서 저렴한 가격의 호텔을 매입해 향후 시장 회복기에 매각하신다면 높은 차익을 내는 IRR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팔아라. 날카로운 투자 세계의 진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또 호텔 부동산을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호텔의 입지와 객실 가동률인데요. 국내 호텔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함에 따라서 가동률이 조금 낮아진 상태이지만 작년 8월 여름 휴가철을 기준으로 해서 국내 관광객의 수요가 많이 회복된 상황입니다.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경우 자산의 임차인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국내외적으로 각광받는 임차인 업계 무엇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임차인이 임대 공간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대가로 지불하는 임대료라든지 관리비가 부동산 투자의 수익원이기 때문에 투자 자산의 안정적인 수익 관리를 위해서는 임차인의 지불 능력이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규 부동산 투자라든지 아니면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잠재 임차인의 신용도라든지 재무 상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하고 리스크를 줄이는 방안이 필요한데요. 최근 선호받는 임차인의 경우는 국가기관이라든지 글로벌 IT 기업 또는 금융기관 등이 있습니다. 네, 믿을 만한 임차인이 안정적인 수익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말씀 주신 임차인을 비롯해서 자산의 가치를 가려내는 방법까지도 궁금해지는데요. 특별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따로 있을까요? 네, 소유권 형태라든지 임대차 계약 현황, 그리고 자산의 입지, 또 자산의 물리적 특성 등을 많이 고려해 보아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건물의 수익이 임차인을 통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어떤 임차인이 들어와 있는지, 잔여 임대차 기간은 얼마나 남아 있는지, 그리고 임대료 수준이 시장 대비 높은지 낮은지, 부동산의 공실률이 발생했었을 때 채워지는 기간은 얼마나 짧은지,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일반 투자자분들의 경우에는 이러한 지표를 파악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조언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 투자자분들도 뉴스나 아니면 신문기사 또 리포트 등을 통해서 어느 정도 대략적인 분석은 하실 수 있다고 판단이 되지만 특히 임대차 계약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기밀사항이고 시장에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전문가를 통해서 분석을 마친 상품에 투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부동산 공모 투자를 하시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내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감염병 사태 이후에 미국이 금리를 크게 낮췄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펀드 투자 시 환율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또 그에 따른 투자 전략은 어떤 게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는 국내 부동산 투자와는 달리 해당국 통화로 환전이 된 후 투자 자금이 송금되는데요. 따라서 그 해당국에 대한 투자 물건뿐만 아니라 통화에 대한 투자가 같이 되는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럼 환율이 투자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요? 예를 들어 원화 가치가 고평가되어 있을 때 해외로 투자 자금이 송금이 되고 반대로 원화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을 때 해외에서 한국으로 돈이 들어오게 된다면 수익률이 더 극대화되는 경우가 있고요. 환율 상황이 이와 반대로 움직인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손실을 보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환율 변동에 대해 위험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환율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국내 은행이나 해외 은행과 스왑 계약 등 선도 계약을 통해서 환해지를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환해지는 투자 전략에 있어서 어떻게 고려되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해지에는 프리미엄 또는 비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국내보다 금리 수준이 낮은 국가에는 프리미엄이 발생하게 되어 있고 또 국내보다 높은 이자율이 있는 나라에서는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근 미국이 금리를 대폭 인하했기
했기 때문에 미국 환율에 대해서 프리미엄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 투자 수익률 외에도 환을 통해서도 플러스 알파의 수익률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미국 물건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는 경우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네, 다소 전문적인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 임차인이 임대료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트리플 넷 조건이 일반적이다라고 들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트리플 넷 임대차 계약 조건은 임차인이 기존에는 임대료만 지불하던 것에서 재산세라든지 고업료 그리고 유지보수비도 임차인이 부담하는 조건의 계약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트리플 넷의 3N은 Net Property Tax, Net Insurance Cost 그리고 Net Maintenance Cost를 말합니다. 또한 트리플 넷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조건의 계약으로 임차인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도중에 발생하는 통상적인 비용은 모두 임차인이 부담을 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부담이 좀 적은 계약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지붕, 기둥이라든지 건물의 주요한 부분, 구조적인 부분은 임대인의 비용으로 유지 관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 측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부담이 있습니다. 네, 트리플넷의 장단점을 모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단점을 보완할 만한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네, 이러한 단점을 보완시켜 줄 수 있는 또 다른 계약이 앱솔루트 트리플넷인데요. 네. 본드리스라고도 하는 이러한 임대차 계약 조건은 말씀드린 트리플넷 계약의 건물의 구조적인 부분, 자본 투자까지도 임차인이 부담하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는 리스크가 최소화된 계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드리스 계약의 경우 천재지변이나 재난 등으로 인해서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또한 원상복구 공사 기간 중에도 임대료를 계속해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 조건 중에서도 임대인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경우 특히 자산별 특성에 맞는 조건 설정과 또 위기관리 전략들이 주요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상업용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자 목적은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을 제공하면서 주식과 같은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이고요. 최대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계약을 통해서 조정하고 있고요. 다양한 계약 조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조건에 따른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서 대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업용 부동산의 투자 수익의 경우 임대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요. 임대 기간, 임대료 인상률, 그리고 렌트 프리 기간에 따른 캐시플로우에 대한 예상이 중요하고 또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실률이라든지 이자율 변동에 따라서 민감도 분석을 진행해서 상황별로 수익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정성 확보도 면밀한 시나리오, 상황별 수익률 예측까지 탄탄하게 구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측하지 못한 변수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시장의 흐름이라든지 환율 변동, 이번에 벌어졌던 감염병 사태 등은 사실 투자 집행 단계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도 투자하는 국가라든지 지역, 부동산 시장 및 경제 지표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한다면 어느 정도 논리적 근거도 마련할 수 있고 투자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 중 환율 변동에 대한 환액시 전략 그리고 시장 동향에 따라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진행함으로써 상황별로 운용 전략을 세우고 시장 상황에 따라 조기 매각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투자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 당사자들 간의 갈등인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매수, 매도인 간의 갈등은 투자 조건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많이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매도인은 빠른 시간 내에 더 높은 가격으로 매도하고 싶어 하고 매수인은 충분한 검토 기간을 거쳐서 시장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으로 매매를 원하기도 합니다. 또한 거래 과정에서 매수인은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임차 보증을 요구하거나 정산을 매도인에게 요구하는 등 충분히 갈등의 소지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네. 펀드 수익자 간에 이해상충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자산운용사가 중간에서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따라서 딜 클로징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자산운용사의 역량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딜과 관련된 큰 이슈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청을 하는 부분이 있고 부수적인 조건들에 대해서는 협의나 원만한 의사소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믿을 만한 자산운용사, 오랜 노하우를 가진 자산운용사와 함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팀장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홍보영 팀장님과 함께했는데요. 부동산 시장의 핵심인 상업용 부동산을 다른 시각으로 살펴보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국내와 해외 동향을 파악하고 나아가 투자 가치가 있는 상품을 보는 시각도 기른다면 투자에 대한 두려움도 많이 사라질 것 같은데요. 팀장님, 오늘 어떠셨나요? 네, 저희 하나대체 투자자산운용이 그동안 쌓아온 전문성을 투자자 여러분들께 알릴 수 있는 알찬 기회였던 것 같고요. 다음 기회에도 이런 소중한 시간이 다시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대체불가 토크를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궁금한 내용은 하단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TV 대체투자자산운용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